네, 안녕하세요. 네,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 수도권 동부 환경본부 올바로 시스템 담당자입니다. 2020년 실적보고 기간에 대비하여 올바로 사이트에 공지해드린 대로 오늘은 배출자 실적보고 교육을 9일에는 운반자, 17일에는 처리자, 24일에는 실적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받는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분들은 폐기물관리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당 승인기관장에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올해는 2월 28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3월 2일 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배출자 실적보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므로 교육 후 질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채널에 배출자 실적보고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작년 12월에 진행한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 같이 참고해 주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시안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자분들은 크게 사업장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 건설 폐기물 실적 보고가 있으신데요. 먼저 사업장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 실적 보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연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실적 보고로 진행하지만 지정 폐기물 실적 보고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올바로 사이트 로그인 후 사용자 메뉴에서 실적 보고 관리, 지정 사업장 폐기물 실적 보고서 제출 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신 다음 조회를 하셨을 때 해당 필증에 대한 줄이 보이시면은 진행해 주시면 되지만 만약에 해당 아이디로 필증 등록도 다 하시고 인계서 생성까지도 다 하셨는데 조회 시 아무런 줄이 보이지 않으시다면 관할 지사로 전화를 주시거나 팩스로 아이디와 필증 종류를 적어서 저희에게 송부해 주시면은 저희가 검토 후 바로 생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아이디에 등록되어 있는 필증만큼 실적 보고가 생성이 되어 있으며 필증 하나당 실적 보고를 다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테스트 아이디로 접속하여 있기 때문에 필증에 대한 관리 번호가 테스트 3, 테스트 2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요.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발급받으신 필증의 신고 번호가 적혀 있으실 거고요. 혹시나 이 신고 번호가 실제로 발급받으셨던 필증과 다르거나 혹시 수정하셔야 되면은 마찬가지로 연락을 주시거나 해당 내역을 팩스로 송부해 주시면 검토 후 수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실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필증은 배출자 신고를 하여 발급받았지만 사업장 운영, 실적 부진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해당 연도에 실제 배출된 건들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자주 오는 문의 중 하나가 실제로 배출된 건이 없는데도 실적 보고를 꼭 해야 되는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배출된 건이 없으셔도 실적 보고를 꼭 실적 없음으로 해주셔야 해당 기간에 실적 없는 것으로 이제 인식이 되니까 실적이 없으셔도 꼭 실적 보고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실적 보고서 종류를 더블 클릭하신 후 들어오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떠 있으신데요. 실적 보고 유무와 관계없이 이런 기초 정보들은 내용이 다 적혀 있어야 저장 자체가 되므로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한번 확인하신 후 점이 달려있는 곳에 내용을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발급받으셨던 필증 건으로 2020년도에 배출된 건이 없으시다면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사항 밑에 위치한 실적 없음 사유 쪽에 실적 없음으로 선택해 주시고 이쪽에다가 간단한 실적 없음에 대한 사유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밑에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 대한 해당 내용이므로 실적이 없으시다면 이 화면에서만 실적 없음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실적 없음으로 선택하시고 실적 없음 사유를 적어주신 다음 맨 위에 임시 저장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난 더 이상 수정하거나 하실 게 없으시다면 바로 실적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팝업 창에 뜬 것과 같이 지금 이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제출 완료 상태가 되는데요. 제출 완료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회수를 해서 수정하실 수 있지만 제출 완료가 아닌 해당 시청에서 확정을 낸 실적 확정 상태라면은 아무런 회수나 수정하실 수 없으므로 그거는 그때 담당하는 지자체로 연락하셔서 반려를 받으셔야 이제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확인을 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해당 아이디에 등록되어 있는 인증서를 선택하라고 뜨실 텐데요. 저는 지금 테스트로 들어와 있어서 해당 인증서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이디에 등록되어 있는 인증서를 선택하신 후 비밀번호를 넣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제출이 완료되십니다. 혹시나 이 인증서를 마지막에 등록하시는 과정에서 자꾸 기존 로그인 사용자와 맞지 않다는 등 오류가 뜨시면은 아이디에 인증서를 다시 한번 등록시켜서 진행해 주시면 보통 해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적이 있는 경우 실적 보고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또는 지정 폐기물 모두 실적이 있으신 경우 대장 관리를 통하여 대장을 자동으로 불러지거나 굳이 대장 관리를 하지 않고 수기로 행추가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대장 생성을 통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은 한 달마다 생성 버튼을 눌러주셔야 하며 기간을 한 달 이상으로 잡으셨을 경우 최초 보관량이 등록되지 않다는 등 오류 메시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장 생성을 해주실 때는 꼭 한 달 간격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대장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2020년도 배출된 건에 대한 실적 보고를 보여드리는 것이므로 일단 20년도 12월까지만 대장 생성을 마치고 다시 실적 보고 하는 곳에 가셔서요. 네, 방금은 아까는 실적 없는 거에 대해서 진행했을 경우 확인해 드린 거라 이제는 실적 있음으로 선택하시고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관리대장 집계 내역 불러오기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확인을 해주시면은 관리대장에 집계되어 있는 내역들이 다 자동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이때 실적 보고 기간에 가장 많이 오는 전화 중 하나인 요 누적 보관량 마이너스 문제가 있는데요. 요거는 위탁 처리량 하신 만큼 총 발생량을 등록해 주셔야 되는데 그 과정을 안 하셨을 경우에 이렇게 누적 보관량이 마이너스로 뜨고 있습니다. 요거는 대장 자체 내에서 수정하셔도 되지만 이 실적 보고 창 내에서도 총 발생량을 수정하시면은 누적 보관량 마이너스를 이제 수정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과 같이 폐합성 고무류에 대해서 20년 1년 동안 총 112kg의 위탁 처리량을 맡겼는데 제가 지금 발생량 등록을 안 해놓은 상태라서 마이너스가 떠 있고요. 위탁 처리량과 똑같이 총 발생량에 같은 양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다른 곳을 클릭해 주시면은 바로 발생량과 위탁 처리량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서 누적 보관량이 0으로 잡히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 또한 마찬가지로 총 발생량을 실적 보고 창 내에서 직접 수정하시면 되고요.
여기를 다 수정하신 다음 검증 버튼을 눌러주시면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뜨실 텐데, 저는 지금 아직 나머지 발생량들을 수정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발생 및 보관량에서 발생량을 다 수정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위탁 처리량 5번 탭으로 넘어오시면은 앞에 내용과 똑같이 다 따라져 있고요. 대신에 요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앞에 폐기물 분류를 사용자분들께서 직접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폐기물 분류에 지금 생활계 폐기물인지 배출시설계 폐기물인지 또 문의가 가끔 오는데, 이 구분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조 사업장의 범위 및 시행규칙 별표 5의 3번 사업장 일반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배출시설계의 폐기물은 대기환경보건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그런 배출시설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하며, 생활계의 폐기물은 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을 뜻합니다. 해당 관리법을 참고하셔서 폐기물의 생활계인지 배출시설계인지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똑같이 위탁 처리량 쪽으로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생활계인지 배출계인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발생 폐기물에 대해서 자가 처리량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여기에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쪽을 다 적어 주시고, 자가 처리 시설을 보유한 폐기물 배출자분들께서 혹시나 잔재 폐기물이 발생하신 적이 있다고 하시면은 여기에 행추가로 해당 내역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다 입력해 주시고 검증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오류가 없을 경우 해당 화면과 같이 검증이 완료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항상 모든 내역을 입력해 주신 후 임시 저장을 한번 꼭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바로 더 이상 또 수정하실 게 없다라고 하시면은 실적 제출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방금 이 실적 보고 화면 내에서 총 발생량을 직접 수정해서 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이 화면이 아닌 관리대장 자체 내에서도 수정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다시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가 삭제하고 현재 대장을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예시만 보여드리면, 제가 작년 20년도에 인계서 썼던 폐합성 고무류에 대해서 112kg의 위탁 처리량이 발생했는데요. 요거는 보통 대장 관리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생성해 놓은 대장에서 한 달마다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언제 떴는지를 한번 추적해 보시는 게 가장 좋으신데요. 지금 요 폐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지정 폐기물에 해당하는 거라 지금 제가 연습 삼아 발생량을 등록시켜놔서 지금 마이너스가 없어진 거지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폐합성 고무류에 대해서 언제 처음 마이너스가 떴는지를 한번 추적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폐합성 고무류의 경우 지금 1월 8일 날에 처음 마이너스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보시는 것과 같이 위탁 처리량에는 11kg이 찍혀 있지만 해당 발생량에는 0으로 찍혀 있어서 지금 마이너스 보관량이 떠 있는 거고요. 스크롤을 천천히 내리셔서 또 방금 보신 1월 8일과 같이 위탁 처리량은 찍혀 있는데 발생량은 안 찍혀 있는 곳을 이제 한 달마다 찾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우선 그럼 아까 제일 처음 마이너스가 발생했던 1월 8일자에 대해서 발생량 등록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발생량 등록 수정은 전자인계서 관리 위에서 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발생량 등록 수정으로 들어오시고요. 대장과 같이 함께 보시면 가장 좋으신데, 지금 아까 대장에서 보셨듯이 1월 8일 날에 지금 11kg이 폐합성 고무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발생일자 20년 1월 8일 선택해 두시고 해당 폐기물에 대한 내용을 찾으신 다음에 발생량에 11kg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신 다음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잠시만요. 저는 지금 관리자 모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까 화면같이 인증서 선택하라는 화면이 아니라 바로 저장하시겠습니까 화면이 뜬 거고요.
다른 분들께서는 인증서를 마찬가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방금 입력한 1월 8일 폐합성 고무류에 대한 내용을 조회해 보시면은 방금 제가 입력한 11kg이 이제 들어와 있고요. 중요한 점은 발생량 등록을 여기서 해주신 다음에 대장을 다시 한번 꼭 다시 생성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발생량 등록을 하신 다음에 다시 대장 생성 쪽으로 들어오셔서 대장 생성을 20년도 1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놓고 대장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제가 방금 발생량 등록 수정해서 입력한 11kg이 20년 1월 8일자 대장에 반영이 돼서 보관량이 마이너스가 아닌 0으로 잡히신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발생량 등록 수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대장에서 자꾸 마이너스가 여전히 떠 있으시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거의 대장을 다시 한번 생성을 안 해주신 분들께서 발생하는 오류고요. 발생량 등록을 해주신 다음에 꼭 대장을 다시 한번 생성을 해주셔야 해당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대장에서 직접 발생량을 잡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대장을 날마다 생성하셔서 처음으로 마이너스 뜬 날과 위탁 처리량은 찍혀 있는데 발생량은 찍혀 있지 않은 날들을 다 찾으셔서 발생량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발생량 등록을 하고 대장 생성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해당 실적 보고로 들어오시면, 제가 지금은 20년도에 대한 그 1월 한 달에만 발생했던 발생량을 등록시킨 거라 11kg만 찍혀 있는데, 나머지 2월부터 12월까지를 다 추적하셔서 방금 보여드렸던 방법과 같이 발생량 등록을 해주시면은 이제 자체 내에서도 발생량이 잡혀서 마이너스가 사라지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발생량 등록 수정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건설 폐기물, 지정 폐기물 모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다른 유형의 실적 보고를 진행하실 때도 똑같이 발생량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편하게 불러와진 대장에서 발생량을 더블 클릭하셔서 해당 값을 바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다만 건설 폐기물의 경우 실적 보고 창 내에서 지금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바로 총 발생량 수정은 안 되시므로 건설 폐기물에 마이너스가 뜨신 경우라면 방금 보여드린 발생량 등록 수정을 통하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대장 생성을 통해서 실적 보고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대장 생성을 굳이 안 하고 직접 행추가를 통해서도 바로 실적 보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화면에 똑같이 들어오시고요. 아까는 관리대장 집계 내역 불러오기 버튼을 눌렀지만 만약에 대장을 한 번도 생성을 안 하신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이 버튼을 눌러도 조회된 데이터가 없다고 계속 뜨실 거고요. 대장을 굳이 안 하실 거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행추가 버튼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행추가 버튼을 통해서 2020년도 발생했던 폐기물 종류마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까는 대장에서 자동으로 폐기물들이 불러졌지만 지금은 직접 입력하시는 거다 보니까 처음 화면에서부터 생활기 폐기물인지 배출 시설계 폐기물인지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기물 관리법을 참고하셔서 구분을 이제 알아보시고요. 맞는 폐기물에 해당해 체크를 해주시고 배출하셨던 그 폐기물에 대한 코드를 이제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자동적으로 폐기물 분류와 폐기물 코드, 그 다음에 폐기물 명이 따라 붙게 되고요. 20년도에 정수 처리 원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 총 100kg 발생하셨다라고 하시면은 100kg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해당 폐기물이 많으실 경우에는 행복사나 행추가 또 똑같지만 행복사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해당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명과 폐기물 분류를 선택하신 후 동일하게 발생했던 폐기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3번 발생 및 보관량만 입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탁 처리량에는 0으로 찍혀 있어서 발생했던 100kg과 200kg들이 그대로 다 누적 보관량에 따라와 있는데요. 이 위탁 처리량 입력하는 곳은 5번 위탁 처리량 쪽에 똑같이 들어오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행추가 버튼을 통해서 폐기물 코드를 위탁 처리량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동일하게 정수 처리 의미 선택하시고
처리 맡기셨던 그 처리 방법들이 다 필증상에 명시되어 있으실 텐데요. 그거에 맞게 처리 방법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탁 처리 맡기셨던 처리 업체를 이제 여기에 또 찾아주시면 되는데, 저는 테스트 아이디를 선택해 보겠고요. 다른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계좌명을 다 찾으셔서 입력해 주신 다음에 위탁 처리량에 똑같이 발생량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입력해 주신 다음에 3번 발생 및 보관 쪽에 들어와 보시면은 방금 5번 위탁 처리량에서 입력했던 처리량이 그대로 딸려와서 이제 보관량이 또 마이너스가 아닌 0으로 되실 거고요. 마찬가지로 폐기물 코드를 잘 확인해 보시고 위탁 처리량에 입력해 주시면은 또 똑같이 따라와서 누적 보관량이 0으로 잡히실 겁니다. 보여드린 것과 같이 발생하셨던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 총 발생량과 위탁 처리량을 각각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다 입력해 주신 다음에 또 검증 버튼을 눌러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 검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더 이상 수정하실 게 없다고 생각되시면은 꼭 임시 저장 한번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실적 제출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해당 시청으로 이제 신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출 진행 상태가 제출 완료이면은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그냥 시청으로 보고만 하신 상태고요. 혹시나 제출 완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뭔가 수정하셔야 될 게 생각난다라고 하시면 똑같이 들어오셔서 앞에 요 회수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제출이 취소되고 다시 뭔가 수정하실 수 있게 이제 화면이 바뀌십니다. 간혹 또 전화로 자주 묻는 질문이 제출이 잘 완료됐는지를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요거는 진행 상태만 보셔도 지금 임시 저장인지 아니면 제출이 됐는지 그다음에 시청에서 확인을 했는지를 확인 가능하시니까 요 한번 제출해 주신 다음에는 진행 상태를 계속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진행했지만 지정 폐기물은 그냥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건설 폐기물 실적 보고를 말씀드릴 텐데, 건설 폐기물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비슷하지만 건설 폐기물의 경우 1월 1일자로 조금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해당 필증에 대한 실적 보고 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아까 사업장과 지정 폐기물과 다르게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실적 없음을 따로 저장하는 곳이 아니라 맨 위에 실적 없이 저장이 있습니다. 그 공사가 조금 지연돼서 뭐 20년도에 배출된 건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요 실적 없이 저장을 누르신 다음에 바로 제출을 완료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건설 폐기물도 마찬가지로 대장으로 끌어와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행추화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내용을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건설 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올해 1월 1일자로 이제 건설 폐기물 실적 보고 시 요 처리 실적 증명 자료를 첨부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증빙 자료는 지금 위에 한 줄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등이라고 나와 있기도 하지만 저희 올바로 공지사항에 보시면 공지 번호가 1575번으로 되어 있는 이 안내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공지사항에 보시면은 처리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정 서식과 비법정 서식이 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준비하실 수 있으시면은 해당하는 내용을 하나 첨부해 주시면 되지만 지금 나와 있듯이 매출 전표나 세금 계산서, 간이 영수증 등 이런 자료 준비가 조금 어려우실 경우에는 저희 올바로 사이트에서 올려놓은 양식을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해당 양식은 여기 양식 내려받기 버튼을 통해서 공사명과 공사기간, 배출자 신고 등 이제 처리하셨던 그 비용에 대한 내용을 배출자분과 처리자분 모두에게 확인을 받으셔서 그 스캔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법정과 비법정 각각 하나씩, 그 다음에 부침 2양씩 다 3개를 꼭 다 첨부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듯이 이제 증빙 가능한 자료가 있으시면은 해당 것만 올려주시거나 아니면은 부침 2양씩 하나만 올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오는 질문 중 하나가,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돼서 대금 지급이 안 된 공사건, 또는 공사 진행 중이라 일정 금액만 지불하고 아직 잔금이 남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으신데, 해당 경우에는 이미 지출한 내역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첨부하셔도 되고, 해당 공사건으로 아직 그 비용을 처리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요 양식을 통해서 처리자분께 예상 그 처리 비용에 대한 거를 좀 알아보신 다음에 비고란 같은 데에다가 아직 돈을 지불하진 않았지만 처리자와 확인해서 대충 이 정도 금액을 예상한다, 이런 식으로 사유를 적어서 이제 확인을 해주셔도 되고요. 정확한 처리 비용을 적어주시면 가장 좋으시겠지만, 현실상 그게 좀 많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서 예상 금액이나 이미 일부분 처리한 금액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셔도 되고, 요 비고란에 간단한 사유 같은 거를 적어서 제출해 주셔도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 나머지 폐기물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요 파일 첨부할 수 있는 곳이고요. 나머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장 관리를 통해서 불러오시거나 아니면 직접 행추가를 통해서 수기로 입력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내용을 다 한번 보시고 또 제출 더 이상 수정할 게 없으시다라고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저장 버튼, 제출 버튼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실적 확정으로 되어 있는 공사건을 한번 보여드리면, 아까 제출 완료 상태와는 다르게 회수나 어떤 작업을 하실 수 없게 그저 출력 버튼만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뭔가 다시 수정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제출하셨던 해당 시청으로 전화하셔서 이렇게 반려 처리를 받으셔야 수정이 또 가능하십니다. 네, 이상 지정 폐기물과 사업장 건설 폐기물에 대한 실적 보고를 한번 직접 보여드렸고요. 혹시나 나중에 이 방송 녹화본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추가적으로 질문사항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출자분들의 경우 대장 관리와 수기로 입력하는 건 사이에 정확히 정해진 답은 없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대장 관리가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으시면은 대장 관리를 통해 해주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 창 내에서 수기로 입력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그렇게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일만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은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듯이 다음 주 화요일 날 운반자분들 대상으로 실적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배출자분들께서는 혹시나 추가 질의사항이 있다고 하시면은 저희한테 팩스나 해당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보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